동학농민혁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농민봉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부터 나라를 바꾸려 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평범한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났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1892년,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에 해당하는 고부 지역에 한 인물이 부임합니다. 바로 조병갑. 그가 부임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뜯어내는 것. 사실 전라도 호남 지방은 당시 쌀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한 만큼 수탈할 것이 많아 탐관오리들에겐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들을 낳아 호남에서 벼슬을 살게 하는 것이 소원이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죠. 고부 지역 역시 전라도에서 손꼽히는 곡창지대였습니다. 조병갑은 군수로 취임함과 동시에 상상도 못할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안 했다는 이유로,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다는 이유로 정말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세금을 뜯었습니다. 조병갑의 횡포는 끝없이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공적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안 그래도 힘든 농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었고요. 심지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저수지를 만들고 물 쓰는 것까지 세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게다가 이 저수지를 공사하는데 농민들을 공짜로 부려먹기까지 했죠. 참고 또 참던 농민들은 결국 항의에 나섭니다. 농민대표 전창혁은 조병갑의 행태를 정식으로 항의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닌 폭력이었습니다. 이 일로 농민 대표였던 전창혁은 무자비하게 맞다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간 참고 또 참아왔던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노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창혁의 아들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이었습니다. 전봉준은 어릴 적부터 몸집은 작고 왜소했지만 작은 체구를 뛰어넘는 리더십과 카리스마로 녹두장군이란 별명까지 붙여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조병갑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893년 11월, 전봉준은 자신과 뜻이 맞는 농민과 동학교도를 모아 탐관오리 조병갑을 처단하기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동자를 색출하지 못하도록 사발을 뒤집어 놓고 그 둘레에 참가자의 이름을 적은 사발통문을 작성합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조병갑을 효소할 것,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군수에게 아부하여 인민을 갈취한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 그런데 그들의 결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주영을 함락하고 수도로 직행할 것. 사발통문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894년 1월 10일, 드디어 전봉준과 고부 농민들이 움직입니다.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몰아냈죠. 평범한 농민들이 권력을 무너뜨렸던 역사적 사건, 고부 농민봉기입니다. 이 고부 농민봉기 소식은 당연히 조선 조정에 전해집니다. 조선 조정은 성난 민심을 달래고자 봉기를 피해 도망간 조병갑을 붙잡았고 파직시켰습니다. 이뿐 아니라 완도로 유배까지 보내버리죠. 그리고 조병갑의 자리에 신임 군수를 임명했고 고부 농민봉기를 조사하고 수습하는 관직인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도 파견합니다. 그런데 안핵사 이용태는 부임하자 기대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봉기를 일으킨 백성 모두를 동학교도로 몰아 체포한 것입니다. 고부마을 곳곳에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으로 수탈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온 종교였습니다. 전봉준 역시도 이 동학을 믿으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안핵사 이용태의 횡포에도 전봉준은 포기하지 않고 호남에서 가장 큰 동학 세력을 움직였던 인물 손아중을 만나 못다한 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중앙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한양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죠.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894년 3월, 전봉준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로 전봉준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던 4천여 명의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하나의 조직 체계를 구축합니다. 본격적인 군대의 모습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한 것이죠. 농민들이 살고자 일으켰던 봉기가 역사적인 동학농민군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1894년 4월 27일,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의 기세로 전주성을 점령하고 5월 7일, 전주화약이라는 정부군과의 평화협정까지 맺게 됩니다. 동학농민군은 이를 통해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설치하는 것과 12개조 폐정개혁안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선이 바뀔 것이라 믿으며 자진해산하기로 하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외세의 개입 때문이었는데요. 탐관오리의 횡포를 참다 못해 살고자 일어났던 농민들이 이제는 나라를 지키고자 다시 싸워야 했습니다. 거의 성공했던 혁명. 하지만 결국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하이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